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교회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과 사회가 교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용어 선택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LH 측이 지난 8일 이단 하나님의 교회 측과 기습적으로 과천 지역 종교부지 계약을 강행하면서 과천 지역 사회와 과천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부지 계약 과정과 함께 왜 지역사회와 교계가 반발하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침례교회들이 오는 9월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태 지역 22개 나라 4만여 교회 대표들이 모여 팬데믹 시대 선교 과제들을 논의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사가 잇따르자 개신교와 천주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히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교회 이미지를 높이는 일, 또 사회가 교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선택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대사회언론소통위원회가 마련한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왜 기독교는 사회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한가입니다. 이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고 안 좋은 사건만 보도해 교회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사회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대사회언론소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담제 박영근 대표는 사회언론과의 소통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며 천천히 차근차근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영근 대표는 특히 교회를 향한 언론의 비판은 껄끄러워도 들어야 한다며 귀를 막고 교회 얘기만 하는 것은 불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에서의 교회를 향한 그 비판과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향해서 공세를 퍼붓십시오. 저는 대사회 언론 소통 세미나 이 위원회는 동시에 대교회 소통위원회가 돼야만 여러분이 제 역할을 하신 겁니다. 박영근 대표는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너무 대결 구도에 집중하다 보니 공감 능력은 축소되고 이기고 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세광 전 경기일보 기자는 교회는 교회 언어로만 세상과 소통하려 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편적인 세상의 언어를 하지 않고 교회 언어로만 말을 하면 비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강사님들의 어떤 설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 교회 언어가 충분히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장통합총회 대사회소통위원회는 사회언론은 물론 교계언론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홍보를 통해 교회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최근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종교용지를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낙찰받으면서 과천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민들의 반대로 본 계약이 불발된 이후 과천시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긴급 현안 간담회가 개최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LH가 지난 8일 하나님의 교회 측과 계약을 기습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향후 더 큰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시 가련동에 위치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종교시설 용지. 1,583제곱미터 면적에 최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예정 가격은 75억 원이었습니다. 해당 용지는 지난달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가 낙찰받았지만 과천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본 계약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과천 시민들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의 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적 사유에 위반된다며 비정상적인 포교 활동으로 인한 피해 등 심각한 부작용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천시 곳곳엔 용지 공급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붙었고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본 계약 당일엔 시민들이 LH 과천의왕 사업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계약이 불발됐습니다. 트라우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어떤 종교단체 이단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경각심이 매우 높아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그 못지않게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학교를 아주 중단하게 만들고 이런 비이성적인 활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논란이 계속되자 과천시와 지역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일 LH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열린 바로 다음 날인 8일 LH가 하나님의 교회 측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곧바로 LH 과천의왕 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과천시와 지역사회의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LH가 기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과천 시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LH가 과천시장의 직무가 정지 중이었던 지방선거 기간 공급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며 종교용지 공급 과정에 대한 편법 행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7만 8천 명의 과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은 무시하며 지방선거 기간에 입찰 공고를 하고 이단 사입의 종교 단체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금액을 제시하여 소수 이단 사입의 종교 단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하나님의 교회를 1순위로 만들어 주었다. LH 사업본부의 졸속 행정을 규탄하는 바이다. 시의원들은 또 LH가 법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속적인 분쟁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에는 딱 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고 빠지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랑 과천시 니네끼리 싸워 이렇게 하고 지금 빠지시는 형국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공공기관이 하실 일은 아니죠, 아니죠. 진짜. 원주민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LH와 하나님의 교회 측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해당 논란은 앞으로 건축 허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며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와 대전 서구 관저동,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등의 지역에선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일부 계속됐습니다. 한편 LH 측은 지역사회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지만 공고를 통해 정당하게 당첨된 계약 상대자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 상대자의 요구를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찰 공고 시점과 관련해선 3월에 과천시와 협의한 사항으로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으며 준공 날짜 도래에 따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의 일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이처럼 LH 측이 하나님의 교회와 기습 계약을 강행하자 과천시 기독교연합회와 지역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천시 교행협의회가 오늘 조창기도회를 열고 이단 사이비 척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LH가 하나님의 교회 측과 종교부지 계약을 체결하자 우려를 표하고 계약 취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신계용 과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신천지로 큰 어려움을 겪은 과천이 또 다른 이단 집단으로 인한 갈등에 놓였다며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과천이 특정 이단 교회의 교세 확장의 터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침례교회들이 오는 9월 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22개 나라 4만여 교회 대표들이 모여 침례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팬데믹 시대 선교 과제들을 논의합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1975년 결성된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연맹 APBF는 5년마다 침례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APBF에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22개 나라 65개 침례교 총회 4만여 교회가 소속해 있으며 5년에 한 번씩 침례교 대회를 열어 침례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9월 5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 준비위원장 유관재 목사는 이번 10차 대회의 특징으로 회복과 협력, 하이브리드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시아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이 더 아시아를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침례교 고명진 총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플랫폼과 콘텐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5개 메인 강의와 15개 주제 강의를 통해 팬데믹 시대 선교 과제와 협력 선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ABPF 대회가 갖는 의미는 사실은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계에서 다른 타교단 포함해서 첫 번째로 열리는 국제 선교 대회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회 기간에는 또 APBF 총회도 열어 고명진 침례교 총회장을 5년 임기의 차기 APBF 총회장으로 추대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돌보던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돌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올해에만 8명의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참사에 대해 종교계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24시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현실이 바뀌어야만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속한 나라 가운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뿐이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조속히 양육 등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나서서 조성해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연결돼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그 존엄함이 똑같이 수평적으로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습니다. 종교인들은 발달장애인의 아픔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평신도 단체인 원주 홀리클럽이 원주 제1장로교회에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도했습니다.
원주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초교파 평신도 단체인 원주 홀리클럽이 제119차 조찬기도회를 원주 제1장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원주 제1장로교회 김은일 목사는 설교에서 복음이 등한시되는 시대지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성시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 홀리클럽은 원주의 400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원주를 성시화하기 위해서 초교파로 모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제 원주시 성시화를 위해서 복음의 브릿지, 선교의 히어로로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기도자들, 예배자들 동역체입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코로나의 조기 종식과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부연회 동문회가 2022년 동문 한마당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모이지 못했던 동문들이 그렇게 모처럼 모이니까 다들 행복해하고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돼서 경제와 또 국민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다양한 경기를 통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한국 YWCA는 100년의 역사를 10개 연대기로 구분해 모두 601장의 사진을 화보집에 담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수도권 5개 노회가 운영하는 서울 포럼이 오는 14일 서울 영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고신의 교회 문화 이대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청년이 본 고신교회 문화 등에 대해 토의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최근 인도네시아 7개 국립신학교와 업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감심대와 인도네시아 종교성 산하 국립신학교는 업무협정을 시작으로 신학교육의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탄 캐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제2회 성탄 캐럴 공모전은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11월 1일 서울 신대에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엔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